왜 저 집은 자꾸 비어 있을까? 겉으론 멀쩡한 아파트예요. 교통도 괜찮고 건물도 깨끗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만 계속 공실이 납니다. 전세로 나갔다가 바로 다시 매물로 올라오고요. 매번 누군가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서울에 있고 게다가 신축인데도 2년 동안 벌써 세입자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심지어 리모델링도 잘 돼 있었고 일조량도 나쁘지 않았죠.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자꾸 사람이 머무르지 못하는 집,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오래 못 버티고 나갔다는 거예요. 못 버텼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답답하다, 이상하게 지치고 우울하다,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집들의 공통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집은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 5가지 흉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집 5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살, 충살이 정면으로 집을 향해 꽂히는 구조입니다. 앞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기억하시죠? 현관 앞에 날카로운 구조물, 도로 끝에 있는 위치, 엘리베이터 정면 구조. 이런 자리는 기운이 찔린다고 보시면 돼요. 살아보면 미세한 피로감,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집은 괜찮은데 왜인지 계속 나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운이 잘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기가 들어와야 하는 현관은 좁고 어두운 데다가 기운이 모여야 할 거실은 막힌 느낌이 들죠. 기의 전체 흐름이 꼬여있는 구조예요. 특히 중간에 좁은 복도식 구조와 막힌 창문, 혹은 복도 끝에 창이 없어 공기가 돌지 않는 구조는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체돼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고 생각도 막혀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음습한 조망이나 습기가 많은 환경입니다. 창문 앞에 다른 동의 벽이 딱 붙어 있고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거나 건물 아래쪽이라 물이 고이는 구조예요. 이런 집은 기가 맴도는 게 아니라 웅크려 있어요. 결국 사람이 오래 못 버팁니다. 집 보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냄새, 복도 끝쪽에 습기가 차는지, 그리고 곰팡이, 얼룩, 흔적을 체크하세요. 네 번째는 소리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소름 돋는 집이 있어요. 이건 기운이 죽은 땅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머물면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진동이 있거나 소음이 있는 집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 지나갈 때 나는 진동소리나 벽을 타고 퍼지는 울림, 또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구조적인 소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소음은 생각보다 우리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살다 보면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소리들이 기가 흩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불안한 동선입니다. 계단이 비틀려 있거나 들어가는 길이 무언가 어둡고 폐쇄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입구에서부터 경사로가 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은 에너지 자체가 불안정하게 흘러갑니다. 주거 공간이란 진입했을 때부터 안정감이 있어야 결국 사람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어요. 다음은 실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탁 트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막힘없이 뻥 뚫린 느낌이 들어야 기운도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풍수지리에서는 현관을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봅니다. 바깥에 좋은 기가 가장 먼저 스며드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관 앞에 뭔가 막혀 있거나 공간이 답답하면 기운이 잘 흐르지 않아요. 그 여파는 집 안까지 퍼질 수 있어요. 명당의 기운은 탁 트인 시야를 따라 자연스럽게 실내로 들어와요. 그래서 현관 앞이 열려 있어야 재물운도 좋아지고 건강운도 따라 올라간다고 해요. 또 사주명리학에서는 각자에게 맞는 기운과 현관 방향이 잘 어울리면 운이 더 좋아진다고 봐요. 그러니 현관은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도식 아파트 구조라면 끝에 위치한 방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의 끝자락은 기운이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가기 쉬워서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모이고 머무는 자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복도식 구조의 끝방은 기의 맥이 끊기기 쉬운 위치로 여겨져요. 이런 공간에는 살기 같은 안 좋은 기운이 고이기도 하고 외부의 기운이 너무 빠르게 흘러들어와서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특히 재물운이나 인간관계운에서는 기운이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는 사람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구성학적으로도 끝방은 퇴기의 흐름에 해당돼요. 좋은 운을 끌어들이기보단 흘려보내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층수입니다. 4층에서 7층 사이가 무난하고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1층은 보통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높은 꼭대기층도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1층처럼 땅과 가까운 곳이 지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지기는 습기나 음기가 많기 때문에 건강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꼭대기층은 천기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간층인 4층에서 7층은 지기와 천기가 적당히 섞이는 위치예요. 두 기운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구간으로 봅니다. 이 정도 층수는 기운의 흐름도 안정적이에요. 재물운, 가족운, 건강운까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을 보러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아침을 맞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상상이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된다면 그 집에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의 기운을 느끼는 직관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특히 아침 기운은 하루의 시작을 좌우하는 가장 맑고 순수한 기운으로 여겨져요. 동쪽이나 남동향에서 아침 햇살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면 양기의 흐름이 좋다는 뜻이고 건강이나 생명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성기학에서도 아침 해가 드는 방향과 개인의 사주, 특히 용신이 잘 어우러지면 그 공간에서의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운세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느낌이 좋은 공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사주와 공간의 기운이 잘 맞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기운이 흐르지 않는 집은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해요. 그런 집은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공실이 반복되는 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본능적으로 피하는 감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에 집을 볼 땐 구조도 입지보다 살고 싶은 느낌이 드는가를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머물고 싶은 집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자주 아프고 가족이 계속 지치던 그 집, 나무와 조경에서 드러난 명당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복과 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